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2022-2023 시즌 정말 기분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사우스햄프턴과의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서 4대1 대승을 거뒀는데요. 1986년 이후 무려 36년 만에 개막전에서 3골차 승리를 거두며 개막 라운드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토트넘의 좋은 소식은 바로 손케 듀오의 골 없이도 대량 득점이 가능한, 다득점 승리가 가능한 팀이라는 다변화를 보여준 것인데요. 2019년 4월 허더스필드전에 모우라의 해트트릭과 완야마의 골로 4골 득점을 성공했던 이후 현재까지는 대량 득점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 또는 케인 선수의 골이 무조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경기 손케 의존증 없이 대승을 거뒀다. 토트넘이 확실히 강해졌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던 손흥민 선수의 골이 이번 경기에 나오지 않아 아쉬워하는 팬들도 많은데요. 게다가 손케 듀오 모두 이번 경기 아무래도 올 시즌의 득점왕 후보로 꼽히고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골에 대한 의지를 보였어요. 팀이 크게 이기고 있기도 했기 때문에 추가골 넣으면서 대량 득점 승리, 본인의 득점 좀 욕심을 내기도 했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손케 듀오의 불화설이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의 실황 중계 중에 집중적으로 다뤄줄 정도의 사안이었는데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토트넘과 사우스햄프턴의 경기 비하인드, 뒷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토트넘이 홈 경기장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사우스햄프턴을 4대1로 이겼습니다. 전반 12분에 제임스 워드 프로즈에게 선제골을 내줬고 전반 21분에 라이언 세센용의 동점골로 따라 붙은 후 전반 31분 손흥민 선수의 날카로운 크로스 패스를 에릭 다이어가 헤더골로 연결하며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살리수의 자책골, 데안 쿨루셉스키 선수의 쐐기골까지 나오면서 4대1 승리.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가동하지는 못했지만 결승골을 어시스트하면서 팀 승리에 크게 기여했고 그로 인해 대다수의 영국 언론들이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을 손흥민 선수에게 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BBC 스포츠가 전반 45분에 있었던 이 장면을 조금은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일단 실황 중계 내용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은 결코 다투지 않을 것 같았던 커플이다. 하지만 해리 케인은 이 장면에서 손흥민의 플레이에 행복하지 않았다. 토트넘은 얀 발레리의 실수를 통해 손흥민이 날쌔게 박스 안으로 침투했다. 케인은 팝포스트 쪽에서 공간을 찾았다. 하지만 손흥민은 패스 대신 수비수를 제치는 것을 시도했다. 각도는 더 타이트해졌고 슈팅은 넘어갔다. 손흥민 선수가 패스가 아니라 슈팅을 택한 판단, 본인의 골을 노린 판단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평가한 것인데요. 일단 이 장면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점은 얀 발레리의 실수라고 설명을 했지만 세세뇽 선수가 정말 좋은 전방 수비를 보여준 거예요. 얀 발레리가 공을 끌고 올라가는 상태에서 공격에 가담았다가 뒤로 내려가는 세세뇽이 끝까지 가운데 쪽으로 치고 들어와서도 경합해주면서 공을 뺏었고 흘러나온 공을 뒤에 대기하고 있던 후이비에르가 탁 잡아서 본인이 또 바로 압박을 당하니까 왼쪽 전방 빈 공간으로 바로 로빙 스루 패스를 연결했는데 세세뇽이 수비하기 위해 비웠던 그 공간 쪽으로 손흥민 선수가 왼쪽으로 벌려있다 보니까 그 패스를 잘 받아서 돌파할 수가 있었고 발레리가 전진해 있다가 후진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뒷공간이 비었잖아요. 로메오 선수가 이 돌파하는 손흥민 선수를 따라왔어요. 하지만 이 로메오 선수가 말씀드린 대로 뒤에서 따라온 수비형 미드필더이다 보니까 속도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었고 손흥민 선수가 공격하는 쪽이니까 주도적으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잖아요. 니어포스트로 치고 가는 척하다가 가운데로 꺾으니까 역동작에 걸려서 로메오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침투하고 돌파하는 순간에 케인 선수가 반대편으로 들어왔어요. 손흥민 선수 쪽으로 수비가 몰리지 않도록 영리하게 움직여준 것이고 또한 슈팅할 수 있는 코스를 찾아 움직인 것인데요.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케인 선수에게 패스하지 않고 한 번 더 공을 치게 됩니다. 직접 슈팅도 할 수 있는 아주 근거리였던 데다가 사실은 한 번, 두 번 휘젓고 틈이 생기면 슈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거든요. 일단 베드나렉 선수가 가운데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는 케인에게 패스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지만 이때 공을 보면서 시선이 아래로 떨궈져 있었습니다. 아마 조금은 슈팅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베드나렉 선수가 흔들리지 않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한 번 더 치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치고 때려야겠다라고 했는데 베드나렉 선수가 끝까지 잘 쫓아오면서 각도를 좁혀줬고 게다가 살리스 선수가 골대 안으로 들어가서 각도를 또 막고 있었어요. 틈이 없는 상태가 됐고 또 한 번 케인 선수가 공을 달라고 이제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여기로 조흥민, 하지만 지금 보시면 오프사이드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슈팅하려는 좀 자세를 아예 취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밀어줬다면 사실 케인 선수가 쉽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사실 전술적으로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장면이었는데요. 결국에는 끝까지 끌고 가서
두세 명의 선수들이 더 에워싼 상태에서 무리하게 슈팅이 나왔고 크로스바를 넘기는 아쉬운 슈팅으로 공격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케인 선수가 마지막 슈팅까지 했을 때 허탈하게 지켜보면서 소리를 질렀고요. 손흥민 선수가 슈팅에 실패한 이후 대자로 누워서 아쉬워할 때도 케인 선수가 왜 패스를 안 했느냐라고 재차 소리를 지를 정도로 화를 낸 게 맞습니다. 그러자 손흥민 선수도 누워있다가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투에 항변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이 장면은 리플레이를 통해서도 여러 번 소개가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치고 들어온 상태에서 충분히 케인이 노마크 상태로 손을 뻗고 달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치고 들어와서 두 명까지 제쳤을 때도 패스할 수 있는 여유가 아직까지 있었어요. 제임스 워드 프로즈가 따라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살리수도 있고 골키퍼도 있고 골대 안에서 지키고 있는 두 명이 있다 보니까 오프사이드에 걸리지 않고 충분히 케인에게 패스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슈팅을 한 것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케인 선수가 충분한 실망감을 표할 수가 있었는데 팀이 2대1로 이기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아슬아슬한 리드였기 때문에 이 장면은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했어야 했다. 물론 일부러 보고도 패스하지 않은 것이라기보다는 워낙 수비가 빠르게 달라붙고 있었고 패스할 타이밍, 스텝이 따다다닥 들어가다 보니까 쉽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조금은 이제 섬세한 패스 능력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으로 인해서 두 선수의 사이가 틀어진다거나 그 이후 케인은 나도 이제 패스 안 해 이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곧바로 2분 정도 지났을 때 전반 추가 시간에 손케 듀오를 통해서 또 한 번의 좋은 장면이 나왔고 이번에는 케인 선수가 슈팅을 했는데요. 이 장면의 BBC의 실황 중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선 해리 케인이 기회를 얻었다. 케인이 손흥민에게 사우샘프턴 수비를 관통하는 영리한 패스를 줬다. 그리고 나서 박스 안으로 침투해 에메르송 로얄이 니어 포스트로 크로스를 보냈다. 그리고 케인이 휙 돌아 시도한 슈팅, 세인즈 골키퍼 가빈 바주누의 정면으로 향해 무산됐다. 이 장면 보시면 케인 선수가 2선으로 내려와서 이날 경기 조금 제한된 활약을 했다. 공격 포인트 올리지 못했다. 조금은 박한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경기 운영 괜찮았고요. 케인 선수가 갖고 있는 능력, 미드필더, 플레이메이커로서의 능력이 또 얼마나 뛰어난지를 볼 수 있었어요. 하프라인 부근에서 두세 명의 사우샘프턴 수비수들이 에워싸고 뺏으려고 했지만 현란한 발기술을 통해서 제쳐내고 탈압박하고 휙 돌아서면서 또 한 번 로메오 선수를 역동작에 빠뜨리게 하면서 넘어뜨리고 공간을 창출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라비아 선수가 앞을 지키고 있지만 왼쪽 측면에 벌리고 있던 손흥민 선수가 그 뒷공간으로 치고 들어가는 것을 잘 포착하고 스루패스를 보냈고 손흥민 선수는 케인 선수의 스루패스를 받았을 때 세네 명의 수비가 또 한 번 자신을 에워싸자 오른쪽에 비어있는 클루세스키에게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클루세스키 근거리에서 로얄이 오버래핑이 와 있었기 때문에 클루세스키도 패스를 하거나 슈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코스를 만들 수 있었고요. 여기에 호이비에르까지 문전으로 함께 침투해 주면서 손케듀오에만 압박이 오지 않도록 분산될 수 있도록 토트넘이 전방위적인 공격을 펼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회가 생긴 것인데요. 클루세스키의 스루패스를 받은 로얄의 니어포스트 크로스를 케인이 잘 받았고 잘 키핑한 이후 터닝 슈팅까지 가져왔지만 바주누 골키퍼의 정면으로 가면서 무산이 된 장면이죠. 팀 전체적인 연계 과정은 굉장히 좋았지만 마무리 슈팅이 조금은 아쉬웠던 장면, 각도가 좀 부족했던 장면인데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가 앞선 장면, 이번 장면 충분히 골을 만들 수 있었지만 아쉽게 득점에 실패한 장면이었습니다. 두 선수가 골맛을 보지 못했지만 토트넘은 말씀드린 대로 4대1로 이겼죠. 후반 16분에는 케인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의 스루 패스를 로얄 선수가 슈팅까지 시도한 것, 골대 앞에서 막으려던 살리수가 자책골로 밀어넣는 상황이 되면서 3대1로 확실하게 승리의 쐐기를 박는 골이 나왔고요. 이 골이 나온 이후 손흥민 선수, 케인 선수 함께 어우러지면서 기뻐했던 장면이 있었어요. 두 선수가 그 장면 이후 사이가 틀어졌다거나 감정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경기 중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사실 손흥민 선수도 이와 같이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때 케인 선수가 그냥 슈팅 때린 적도 많고 다른 선수들도 그런 적들이 많고 축구 경기에선 흔히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한 장면으로 두 선수의 케미가 깨졌다거나 사이가 안 좋아졌다거나 두 선수가 서로의 득점왕 욕심 때문에 팀을 망쳤다거나 이런 상황은 절대 아니고요. 4대1로 결국 경기가 끝났을 때도 손흥민 선수도 팬들에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고 케인 선수도 밝은 모습이었고 콘테 감독도 경기 끝나고 손흥민 선수와 강하게 하이파이브하고 또 안아줬고 사우샘프턴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이후 오늘 벤치에 있기만 했지만 골키퍼 포스터 선수도 손흥민 선수를 기쁘게 껴안으면서 팀으로서의 승리를 기쁘게 즐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날 경기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후반 22분에는 클루세프스키 선수가 문전 우측을 파고들어서 내준 컷백을 손흥민 선수가 날카로운 논스톱 슈팅으로 골문 구석으로 보냈으나 스티븐스 선수의 이제 손에 막히면서 골이 안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 장면 VAR까지 체크했음에도 불구하고 페널티킥이 선언되지 않았죠.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간절하게 원하면서 주심에게 항의하는 장면도 있었는데
사실 토트넘의 페널티 키커는 케인 선수잖아요. 이게 내 골이 취소된 게 아쉬운 게 아니라 팀으로서의 골이 취소된 것, 팀이 한 골을 더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취소된 것을 아쉬워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토트넘이 이미 앞서고 있는 상태에서도 선수들이 계속해서 공격 의지를 보였던 것은 그만큼 축구 자체를 즐기고 있다는 것. 쿠루세스키 선수도 경기 끝나고 나서 우리 팀의 플레이 방식이 너무나 사랑스럽다, 너무나 사랑한다, 너무 플레이를 즐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저 승리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경기를 즐기면서 하고 있다, 화끈한 축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록도 조금은 욕심을 낼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4대1인 상태였던 후반 44분에는 안드레 메리노 주심이 손흥민 선수를 다독이고 웃으면서 위로하고 장난치는 장면도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사실 이 장면은 메리노 주심이 공격하다가 파울을 당한 토트넘 공격이 바로 이어졌는데 끊어가지고 왜 끊었느냐 손흥민 선수가 항의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넘어졌을 때 공을 딱 세우고 차서 프리킥을 빠르게 전개를 해야 되는데 주심은 공이 굴러가는 상태에서 찼으니까 다시 차야 된다라고 얘기한 그런 부분이에요. 토트넘의 공격이 전개되다가 상대 파울에 끊겼을 때 공격적으로 이제 선수들이 올라가 있었을 때 손흥민 선수가 빨리 패스를 처리했잖아요. 근데 주심이 가까이서 잘 보고 있었습니다. 공이 굴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주심도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의지, 굉장히 토트넘이 보이고 있는 공격적인 축구를 공감한 것 같았습니다. 웃으면서 다독이는 모습 정말 흥미로운 장면이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손흥민 선수는 케인 선수와 더불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는 팀 내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미러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골잡이 중 한 명이었던 리버풀 레전드 로비 파울러의 컬럼을 통해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유력 득점왕은 맨시티의 홀란과 리버풀의 누네스 살라, 토트넘의 손흥민 케인자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지난 시즌 토트넘 챔피언스리그 진출의 열쇠였다고 소개하면서도 케인과 파트너십이 짜릿했다. 그리고 케인이 골 메이커라는 것을 증명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올 시즌에는 근데 케인이 앙리가 갖고 있는 4회 득점왕, 이 최다 득점왕 기록에 노릴 것이다. 게다가 지난 시즌 케인이 득점왕을 하지 못한 것은 초반에 거치 때문에 부진했던 것인데 이번 시즌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도 진출했고 월드컵도 준비하고 있는 잉글랜드 주장의 입장에서는 초반부터 아주 잘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토트넘의 케인 선수 득점왕 경쟁을 좀 많이 노리고 있다. 그래서 그 득점 기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아쉬울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일단 토트넘이 히샤리송을 영입한 것이 케인에게도 공간을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에게도 그렇게 될 수 있고 팀적으로도 부담이 줄 수 있고 또 이번 경기 쿠루세스키의 활약처럼 두 선수에게 견제가 몰렸을 때 다른 선수에게 기회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다른 선수들이 계속 잘하면 그쪽으로도 수비가 몰릴 경우 손케 듀오에게도 공간이 더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떤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할지는 모르겠지만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 모두 지난 시즌보다 더 좋은 득점 기록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날 경기 이후 일요일자 영국 신문들의 반응들을 본다면 토트넘의 이번 대승에 대해 의미 있게 평가하는 매체들이 많은데요. 정론지인 텔레그래프의 일요일판인 썬데이 텔레그래프는 리버풀의 2대2 플럼전 무승부를 좀 지적하면서 클롭 감독이 팀의 태도와 건조한 피치를 비난했다며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지 않다,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고요. 반면에 토트넘은 큰 기대감을 연료로 패스트 스타트를 보였다. 초반부터 경기력이 확 올라와 있고 큰 승리 거뒀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편안한 승리 거뒀고 프리시즌에 우승도 노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경기력을 통해서 그 얘기가 완전히 거리가 먼 건 아니다. 토트넘이 우승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보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대중지인 데일리스타의 일요일판 역시 스퍼스 어 포스라면서 4골을 넣었다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굉장한 파워, 포스, 위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통해서 토트넘을 칭찬했고요. 이번 경기 토트넘 선수 중에서는 에릭 다이어가 최고 평점을 받고 최우 선수로 꼽혔는데 평점 8점이었어요. 손흥민 선수도 평점 7점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득점 없이도 준수한 영향력을 보였다라고 평가를 받았고요. 썬데이 익스프레스 역시 이번 경기 클롭 감독이 화가 났다. 이번 라운드에서 리버풀이 안심하기 어렵다라는 평가 속에 토트넘은 라이언 세세뇽이 팀이 끌려가는 상태에서 중요한 골을 넣은 이후 4골을 폭발시키는 토트넘의 화력이 살아났다라는 평가를 했고요. 손흥민 선수, 케인 선수와 더불어서 평점 7점으로 팀 내 두 번째 높은 평가 받았습니다. 익스프레스에서는 첼시가 1대0으로 에버튼에 승리한 경기는 행운이 따랐기 때문이다. 조르지뉴의 페널티킥으로 겨우 이겼을 뿐이다라면서 첼시에 대해서도 박한 평가를 했는데요. 지금 토트넘의 콘테 감독이 경계해온 리버풀과 첼시가 조금 삐걱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스널도 사실은 팰리스를 상대로 고전 끝에 이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뚜껑을 연 새 시즌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이 현재까지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데 다른 팀들의 상황 모두 어떤지 개막전 전체 결과 살펴보고 또 2라운드 첼시와의 경기를 앞둔 토트넘의 준비 상황도 준비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 현재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최다 골차 승리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2라운드는 8월 15일 0시 30분 첼시전, 3라운드는 황희찬 선수와의 맞대결이 기대되는 울버햄튼과 8월 20일 토요일 밤 8시 30분에 열리는 경기입니다. 영국 현지 시간으로 8월 달에만 프리미어리그 5경기가 열리는데요. 손흥민 선수 과연 언제 마수거리골을 터뜨릴지, 토트넘의 이 대량 득점 쾌속 행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한준TV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